안녕하세요. 불만창 기자들입니다. 자, 스쿼드 분석 벌써 앞자리가 바뀌었습니다. 네. 10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즌 승강 플레이오프를 통해서 가까스로 잔류에 성공한 강원 FC 차례입니다. 사실 강원은 뭐 광폭 행보는 아니었지만 어쨌든 뭐 부족한 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또 지킬 선수는 또 지켰고 대단히 애를 쓴 겨울이었는데 무엇이 달라졌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앤아웃부터 보면요. 윤정감도 일본통이죠. 그런 만큼 일본 테크니션을 영입해서 축구색을 강화를 했고 김대원, 서민우가 입대를 하고 알리바이프 이정엽이 떠나면서 와 주전 많이 빠졌네. 스쿼드 약해졌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2부에서 알짜로 평가받던 뭐 김희석, 김강국 과 같은 선수들을 영입을 했고요. 이상헌, 이기혁, 이유연, 박정효와 같은 스쿼드 뎁스를 넓혀줄 선수까지 품었습니다. 결국은 이 준박들이 얼마나 해주느냐에 따라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따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포지션별로 찬찬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박청효 선수, 김유성 선수가 들어왔고요. 유상훈 선수가 나갔습니다. 이광현 선수는 재계약을 했죠. 네, 그 이광현의 재계약은 영입과도 같습니다. 이광현은 그동안 뭐 선배한테 밀려서 그리고 십자인대 부상을 당해서 포텐이 터질 듯 터지지 않았는데 지난 시즌 팀이 어려울 때 주전을 꿰찼습니다. 또 자카르타 팔렘바 아시안 게임 아니죠. 항저우 아시안 게임에서도 주전으로 또 활약을 했죠. 맞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넘버원 자리 확고해 보이는데 이광현과 경쟁하던 유상훈이 성남으로 떠나면서 여기 자리를 메워줄 골키퍼가 필요했고요. 김포의 돌풍주역인 박청효 선수를 품었습니다. 사실상 지난 시즌 뭐 구상민 선수가 K리그2 베스트 11을 받았지만 그렇죠. 박청효 선수의 활약을 보신 분들은 훨씬 나았다는 평가도 많이 했었어요. 네, 그 마지막 경기가 강릉에서 치른 경기였는데 그 박청효를 그렇죠. 네, 데리고 왔습니다. 이광현이 주전 골리 가능성이 있지만 경험에선 박청효가 크게 앞서고 언제든지 이광현의 자리를 위협할 수 있고 또 선의 경쟁을 펼칠 수 있는 선수로 보이고요. 김유성은 2005년생. 근데 보니까 중대부고 졸업을 했더라고요. 제가 이제 중대부고 출신이라서 네. 축구부 있는 학교 나왔어? 네, 그때 주광윤 선수가 에이스였습니다. 와, 진짜 기억나요? 추억의 이름이다. 전남에서 뛰던. 네, 그래서 김유성 선수 조금 더 관심 있게 지켜보겠습니다. 자, 센터백 자리입니다. 박상현 선수와 박태랑, 신민아 선수 들어갔고요. 이웅이와 전현병 선수가 나갔는데 실질적으로 뭐 변화가 크게 없는 포지션. 김영빈, 강투지, 김우석, 이지솔, 조현태 선수가 눈에 띕니다. 네, 강원의 2024년 신인들 특징은 모두 수비수로 채운 건데요. 뭐 김유성은 골키퍼고 박상현, 박태랑, 신민아는 모두 센터백입니다. 신장이 다 190cm 전후. 장신이고 요새 뭐 수비수 기근이라고들 맞아요. 네, 하는데요. 김병지 대표이사가 뭔가 좀 어린 선수를 대형 센터백으로 한번 키워보겠다. 센터백에 돈이 된다 이런 얘기가 축구계에 돌고 있죠. 네, 제가 이제 키워보겠다고 순환을 표현을 했는데 그런 의지가 느껴지고요. 일단 원투펀치죠. 김영빈, 강투지가 확고하게 주전을 꿰찰 것으로 보이고 김우석, 이지솔 나쁘지 않거든요. 그렇죠. 이 선수들이 든든하게 뒤를 받쳐줄 것으로 보입니다. 포백에서 검증된 4명의 센터백을 보유했으니까 센터백은 괜찮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네요. 풀백은 뒤늦게 이유연 선수가 임대로 가세를 했고요. 송준석 선수, 그다음에 나간 선수는 정승용, 김진호, 김지영, 김기현, 이지우, 권석주 선수입니다. 기존 체제에서 이제 오른쪽, 왼쪽 하나씩 바뀌었네요. 네, 뭐 정승용은 일찌감치 좀 정리되는 분위기였기 때문에 성남으로 완전 이적했지만 뭐 데미지는 크다고 할 수 없겠습니다. 그렇죠. 네. 김진호가 빠진 자리는 전북에서 몸짱이죠. 네, 이유연 선수 임대에서 채웠고요. 송준석은 지난해 김포 임대를 마치고 복귀를 했습니다. 윤석영이 왼쪽, 황문기가 오른쪽을 맡을 것으로 보이는데 강지훈과 이유현이 양쪽에서 모두 활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풀백 역시 다양하게 활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드필드는 총칭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수비형 박, 툭박 뭐 그러니까 6번, 8번, 10번 다 지금 정리한 셈이죠. 네. 카미야 선수, 김희석 선수, 김강국 선수, 이기혁 선수가 들어왔고요. 서민호, 알리바이프, 김현규, 이재원, 이강한, 고민석 선수가 빠져나갔습니다. 네, 중앙 성향의 뭐 수미, 중미, 공미 다 모아놨는데 제법 큰 변화가 있습니다. 지금 한국영 정도만 남았고요. 지난 시즌 주전으로 뛴 알리바이프, 서민우가 모두 빠졌습니다. 도입부에서 말했듯이 김희석, 김강국, 이기혁 이런 영입 자원들이 최소 1인분은 해줘야 강원 중원에 힘이 생길 것으로 보이는데 이기혁은 일단 유일한 왼발잡이 중미라는 점에서 활용 가치가 있다고 보입니다. 참 가진 게 있는 선수인데 그죠? 그쵸. 생각보다는 좀 확 올라가는 느낌은 아닙니다. 네, 그 윤정환 감독이 과거부터 좀 눈여겨본 선수라고 그렇게 얘기를 전에 들었고.
보여줬고 일단 황구경이 다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부터 드는 게 바로 중미 포지션입니다. 윤정 감독이 그동안 안정감을 중시했기 때문에 한국형 원 볼란치보다는 지금 더블 볼란치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는데요. 그 자리는 아마 뭐 김희석, 김강국 이런 선수를 채울 것으로 보이고 카미야는 한 칸 앞에 배치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뭐 이선 가운데일 수도 있지만 측면일 수도 있습니다. 일본에서 뛰는 영상을 보면 좌측에서 가운데로 파고드는 플레이가 좋았거든요. 그리고 공미, 뭐 윙, 포워드 다 되는 선수로 알려졌습니다. 카즈키랑 좀 비슷하네요. 그죠? 그거보다 조금 더 앞에서 공격하는 네, 선수로 알려졌는데 실제로 윤정 감독이 동계 때 일정한 포지션보다는 좀 다양하게 이 선에서 활용했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일단 브라질 공격수들과 어우러져서 공격을 이끌 것으로 보이고요. 카미야가 일단 창의성을 무기로 한 선수이기 때문에 다양성 측면에서도 카미야의 역할이 중요하고 이승원은 올 시즌에도 22세로 중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수원 FC가 굉장히 노렸었는데 네. 아주 강한 의지로 잡았죠. 네. 측면 공격수는 지금 이상원 선수와 양민혁 선수가 들어왔고요. 김대현 선수가 군대 입대하면서 빠졌고 윤일록, 우병철, 박기현 선수가 빠져나갔습니다. 네. 외국인 선수들의 이름이 좀 눈에 띄네요. 맞습니다. 뭐 2022 시즌에 비해 2023 시즌 부진하게 됐지만 지난 2년간 김대원이 에이스 역할을 했기 때문에 공백이 커 보입니다. 일단 수비수들이 공을 잡으면 일단 김대원부터 찾는 적이 많았는데 거기서 풀어나가는 공격이 많았죠. 그렇죠. 이제는 좀 새로운 루트를 찾아야 되고 그 습관에서 벗어나기가 그렇게 쉬울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일단 부산에서 영입한 이상헌에게 거는 기대가 큽니다. 2023 시즌에는 부상으로 단 5경기 출전에 그쳤고 현재 지금 흐름이 좋지는 않은데요. 그리고 그래도 이 선수가 3년간 부산에서 아주 크게 성장하지 못했고 변화가 필요한 타이밍에 K리그 1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선수 본인에게 큰 동기부여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뭐 당장 김대현 대체해 하면 좀 부담이 있겠지만 이상원 특유의 드리블이나 이런 거를 부상 없이 보여줄 수 있다면 강원 공격 측면 공격에 좀 힘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상원은 조금 더 중앙에서 활약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섀도우로 많이 뛰었죠. 맞습니다. 네. 그리고 외국인 활약 중요합니다. 갈레고, 웰링턴 경기력에 비해 마무리가 아쉽다. 이런 대표적인 선수들인데요. 지난 시즌 38경기에서 지금 강원이 30골에 그쳤거든요. 최소 득점 공동 1위인데 이렇게 골이 안 터졌다는 거는 두 외국인 갈레고와 웰링턴 발끝에서 골이 안 터졌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선수들이 좀 활약을 하기를 강원은 기대할 것 같고 웰링턴 연습 때 좋다 그러던데. 좋습니다. 둘이 과정이 너무 좋아요. 역습 때 위협적이고 여기에 준프로인 양민혁 지금 양시에다가 윙어다. 이제 팬들이 이제 설레는 포인트가 있거든요. 일단 엄지성처럼. 네, 그렇죠. 일단 이승원 등과 함께 22세의 자리를 두고 경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 공격수는 박경배 선수가 들어왔고요. 이정엽과 홍석환 선수가 빠져나가면서 가브리엘 야고, 박상혁, 박경배 체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공격적으로 확실히 외국인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전북이 가브리엘 슬쩍 좀 떠봤는데 강원이 뭐 300만 불을 불렀다. 안 팔겠다는 안 얘기였죠. 팔겠다. 네. K리그에서 그리고 등번호도 에이스인 10번으로 바꿨습니다. 강원 뭐 연습 경기나 강원 훈련 보면 가브리엘만 보인다고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정도로 워낙 좋은 걸 많이 갖고 있고 가브리엘에게 확실히 좀 힘을 싣는 모습. 여기에 뭐 야구는 뭐 정리각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지만 결국은 팀에 남아서 지금 가브리엘과 최전방을 지킬 것으로 보이고요. 박상혁은 지난 시즌 중요한 골을 참 많이 터뜨렸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지금 22세까지 되거든요. 그래서 올 시즌도 지금 포텐이 터지기를 아마 아직 강원은 22세가 되는군요. 됩니다. 기대할 것 같습니다. 22세 얘기하니까 강원은 박상혁, 이승원, 조현태 뭐 아까 얘기했던 양민혁 선수, 뭐 류광현 선수 지난 시즌에 좋았고요. 조현태 선수 그렇고 굉장히 많네요. 많습니다. 네, 아까 앞서서 9번째 시간에는 제주는 22세가 고민이라고 했는데 강원은 22세가 어느 정도 좀 넘쳐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뭐 박상혁, 이승원 그리고 양민혁 선수가 조금은 앞서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는데 특히 그 22세 쓸 때 측면 공격수 감독들이 좀 많이 쓰는데 그런 면에서 양민혁 선수에게도 좀 기회가 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류광현 선수도 지난 시즌 기회를 좀 받았던 맞습니다. 선수죠. 예. 네. Let's go.
종합해 보면 뭐 주전 선수 뭐 빠졌지만 일단 전체적으로 베스트를 떠올려 보면 한 두세 자리 정도만 바뀌는 게 됩니다. 크게 바뀌진 않았네요. 맞습니다. 1선과 2선 그리고 필드 플레이어 중에 위쪽 5명은 뭐 구성도 조금씩은 바뀌고 변화 있지만 아래쪽 5명 수미와 포백은 작년과 거의 그대로입니다. 그런 만큼 안정감 있는 좀 경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도 좋을 것 같고요. 여기에 뭐 한국영의 파트너 자리 그리고 풀백도 강점이라고는 좀 볼 수 없지만 이런 리스크를 어떻게 윤정 감독이 극복을 하느냐. 근데 이제 동계훈련 처음으로 부임한 다음에 치렀잖아요. 그런 면에서 조금은 기대를 해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강원 스쿼드 분석해봤습니다. 저희는 다음 팀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골만찬 기자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